한국 땅을 밟은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 부모님께 제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발칸반도 남동부에 자리한 작은 나라, 알바니아 출신의 26살 여성 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 저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알바니아의 수도인 티란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알바니아가 다소 생소한 국가일 수 있지만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것에 반해 경제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희 집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어머니는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셨지만 두 분의 직업 모두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아버지는 일감을 구하지 못하는 날이 잦았고 어머니의 가게 역시 손님이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 남다른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화장품을 몰래 꺼내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곤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품을 구입할 여유가 없을 때는 연필심을 부드럽게 다듬어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전공 공부와는 무관하게 뷰티 관련 콘텐츠를 찾아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한국의 K-팝 아이돌과 K-드라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의 메이크업은 제가 이전에 보아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두껍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전혀 없이 마치 본래부터 피부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섬세한 화장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한국 뷰티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저에게는 계속 콘텐츠를 만들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수개월 동안 취업을 준비했지만 매번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취업을 하려면 강력한 배경, 백이 있거나 풍부한 경력이 필수적이었는데 불행히도 저는 둘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뭐라도 해라, 네가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대학 등록금이라도 아꼈을 텐데와 같은 부모님과의 마찰과 다툼은 시간이 지날수록 빈번해졌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한국으로 가보자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저 스스로도 이 생각이 황당무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고 당장 직업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한국에서는 제가 그토록 열망하던 뷰티 분야를 배울 기회만큼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한국에 가서 뷰티를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돈이 남아도냐라며 부모님은 단호하게 반대하셨고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홀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까지의 항공권은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간신히 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반드시 스스로 벌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잠깐 여행 삼아 다녀오는 거예요 라는 거짓말을 남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올바른 것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매우 경이로웠습니다. 공항 내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깨끗했으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렘은 잠시, 냉혹한 현실 문제들이 곧바로 눈앞에 닥쳤습니다. 한국에 왔다는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당장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비교적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지만 장기간 머무르기에는 숙박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한 제가 합법적이고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일단 비용 부담이 적은 고시원부터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더불어 직접 발품을 팔아 돌아다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불하면 되는 고시원을 발견했고, 방은 비록 작았지만 저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는 생계비를 버는 일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인 회화는 독학했으나 막상 한국에 와보니 현지인들의 빠른 말 속도를 따라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무료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는 센터를 찾게 되었고, 거기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실력이 미숙한 외국인에게 가능한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식당의 설거지나 주방 보조 일을 알아보았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는 외국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를 탐색했고 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게스트하우스 청소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괜찮고 기본적인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분 환영이라는 문구가 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지원했고 다행히 사장님께서 영어가 가능하신 분이라 간단한 면접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른 아침에 출근하여 객실을 청소하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는 힘든 노동이었지만 숙소 이용객 중 외국인도 많았기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어도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뷰티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학원에 다닐 재정적 여유도 없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부터 실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올리브영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브영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헬스 앤드 뷰티 스토어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제품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샘플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한참 동안을 돌아다니며 신기한 눈으로 제품들을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제품을 직접 써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식 메이크업을 정확하게 습득하기 위해 저는 하나하나 제품을 직접 얼굴에 발라보며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피부 표현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쿠션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도포해보고 질감을 꼼꼼히 비교해보았습니다. 또한 틴트와 섀도우를 테스트하며 한국 특유의 자연스러우면서도
투명한 발색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체험을 그저 혼자서 끝내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보면 어떨까? 저는 곧바로 메모장의 제품별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품이 어떤 사용감을 주는지, 발색은 어떤지, 지속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품 사진을 찍게 되었고, 나중에는 영상까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 기록용이었지만 이 내용을 인터넷에 공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블로그와 SNS 계정을 개설하고 하나둘씩 후기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직접 체험한 한국 화장품 리뷰라는 점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흥미를 유발한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화장품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신기해요. 이런 시각에서 리뷰를 보니 새롭네요. 라는 댓글과 함께 팔로워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적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나의 진정한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올리브영 제품 리뷰로 단순하게 시작했지만 점차 한국 화장품과 스킨케어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문적인 메이크업 강좌를 찾아보고 직접 따라해보며 실험하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점점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느새 저는 단순한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한국에서 뷰티 전문성을 배우며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부모님으로부터 언제쯤 돌아오니? 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 잠깐 다녀온다고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지속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부모님께 어떻게 솔직하게 전달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즉시 답장을 보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크게 화를 내실 텐데. 결국 저는 조금 더 있어 볼게요. 아직 정리할 게 많아요. 라고 짧게 회신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니? 돈은 있니?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작정이니? 아직 공부할 것도 많고 경험을 쌓을 것도 많아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부모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쉽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점점 제 길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부모님께는 여전히 무책임한 딸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막연히 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블로그와 SNS 계정의 반응이 심상치 않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용이었던 화장품 리뷰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었고, 특히 한국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리뷰하는 방식이 대중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습니다. 영어와 알바니아어로 후기를 남기자 해외 사용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유명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직접 메시지 DM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제품을 사용해 보시고
솔직한 리뷰를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서 직접 협업 요청을 해오다니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유명 브랜드에서 쿠션 파운데이션 신제품을 보내줄 테니 사용 후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품을 수령하여 사용해보고 정성껏 후기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제품을 철저히 테스트하면서 상세한 사용 후기를 정리했습니다. 커버력은 얇게 발라도 피부 결점을 자연스럽게 가려주었고 지속력은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편이었습니다. 발림성은 촉촉하면서도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었으며 색상은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 리뷰를 SNS에 게시하자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써본 한국 쿠션이라니 너무 흥미로워요. 한국 쿠션 구매를 고민 중이었는데 리뷰 보고 결정했어요. 와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후로 점점 더 많은 브랜드에서 협찬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대표적인 수분 세럼을 보내주었고 또 다른 브랜드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틴트 제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하나의 현실적인 장벽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머무르려면 비자가 필수였습니다. 관광 비자로는 오랫동안 체류할 수도 없었고 정식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머무를 방법을 찾기 위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D10 비자, 즉 구직 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비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비자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나의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한국에서 취업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직접 비자 상담 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품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에서 SNS 마케팅 담당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 일이라면 내가 가진 경험과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지원했고 곧 인터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을 안고 회사에 방문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이미 제 SNS 계정을 확인한 상태였고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리뷰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지만 점차 깊이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기술은 정말 탁월하며 저는 이 우수성을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며칠 뒤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비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제 꿈을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한국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단순히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도 하고 있고 제 길을 확실하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어머니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제야 부모님도 제 선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완전히 납득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국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어. 이제 남은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그날 이후 저는 제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맹렬하게 노력했습니다. SNS에 꾸준히 전문적인 콘텐츠를 올렸고 팔로워 수는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협업하는 브랜드도 늘어났으며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어엿한 직업이 되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 뷰티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단순히 화장품을 리뷰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뷰티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 이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소규모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고 해외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협업 제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첫 월급을 수령했을 때 저는 숙고 끝에 부모님께 이 돈을 송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자 제가 직접 일해서 번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걱정하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제가 조금이라도 두 분을 돕고 싶었습니다. 송금이 완료된 후 저는 부모님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처음 번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 부모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렇게 큰 돈을 보내도 되는 거니? 아빠, 이제 저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울먹이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 순간, 저는 부모님이 처음으로 저를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어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부모님과의 통화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 딸,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한국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네가 너무 무모한 선택을 한 줄 알았어. 그래서 믿어주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보다는 화가 앞섰는데 이제 보니 우리가 틀렸구나. 어머니도 울먹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 홀로 버티는 동안 부모님께 서운했던 감정들도 있었지만 결국 부모님은 저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걱정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곧 한국으로 초대할게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곳인지 두 분께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여 부모님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더욱 바빠졌고 SNS를 통한 뷰티 콘텐츠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협업하는 브랜드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좁았던 고시원에서 벗어나 작지만 아늑한 월세방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서 안부를 전했고, 이제 부모님은 더 이상 걱정 대신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감격에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보자마자 저를 힘껏 끌어안으셨습니다. 와, 여기가 한국이구나. 부모님은 공항에서부터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셨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크고 깨끗한 곳은 처음 본다며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제가 사는 작은 월세방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방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셨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을 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가 직접 내 힘으로 생활 공간까지 마련했다니 정말 장하다.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의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한국의 도심 거리를 거닐며 높게 솟은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잘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며 부모님은 연신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교통이 편리하다니 네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부모님과의 한국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 음식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소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한국 음식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채로운 맛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유명 맛집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향한 곳은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은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이렇게 활기 넘치는 시장은 처음 봐. 음식 냄새도 정말 좋다. 아버지는 커다란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빈대떡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저건 뭐야? 피자 같은데? 아빠, 저건 빈대떡이에요. 한국식 전통 부침개 같은 거죠. 갓 부쳐낸 바삭한 빈대떡을 한 입 베어 무신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오,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이 맛. 시원한 술 한 잔에 곁들이면 딱 좋겠어. 저는 웃으며 아버지를 위해 막걸리 한 사발을 따라 드렸고, 아버지는 한 모금 마신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전통시장 안을 둘러보시다가 한과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건 뭐야? 과자인데 모양이 참 예쁘네. 엄마, 이게 한국 전통 한과예요. 약과랑 육아인데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한 조각을 집어 드시더니 곧바로 감탄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달콤하고 쫀득하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약과와 육과를 몇 봉지 사드렸고,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이건 집에 가서도 먹어야겠다며 가방에 소중히 챙겨 넣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간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한옥 골목길을 걸으며 부모님은 전통 한국 가옥의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정취에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네.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정말 좋아. 아빠, 옛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대부분 전통 문화재로 남아있지만요. 한옥마을 구경을 마친 뒤 저는 부모님을 한정식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정갈한 분위기에서 맛보는 한정식은 부모님께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다채로운 반찬과 국, 고기 요리, 나물 등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반찬이 많다고?
이걸 다 먹어도 되는 거니? 네, 한국에서는 반찬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원래 리필도 가능해요. 아버지는 부드럽게 익은 갈비찜을 한 입 드시더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건 정말 최고다.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아. 어머니는 잡채를 드셔보시더니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야채랑 면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니. 집에서도 만들어 보고 싶다. 저는 부모님이 음식을 맛보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전통주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전통 술이에요. 아버지는 작은 잔에 따라준 술을 한 모금 마셔보시더니 깊은 맛에 감탄하셨습니다. 오, 이거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있네. 내 덕분에 별걸 다 경험해본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웃으시더니 후식으로 나온 식혜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이거 달달하면서도 시원하니 너무 좋다. 네가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밤이 되자 부모님을 모시고 명동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긴 정말 사람이 많네. 밤인데도 이렇게 활기가 넘치다니. 명동 거리를 걷다가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보았고, 저는 부모님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이건 매콤한 떡 요리인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즐겨 먹어요. 아버지는 한 입 드시더니 매운맛에 깜짝 놀라셨지만, 오, 맵지만 맛있네.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야 라고 평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호떡을 한 입 드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꿀이 들어있구나.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달하니 너무 맛있어. 부모님은 명동의 화려한 밤거리를 걸으며 한국 여행을 마음껏 즐기셨고 휴대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거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다들 부러워하겠지. 부모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부모님과 함께한 한국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꿈은 더욱 구체화되었고 이제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저만의 뷰티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희생하셨지만 알바니아의 현실은 불안정했고 두 분 모두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SNS 협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내 이름을 건 뷰티 브랜드를 만들자. 한국에서 습득한 뷰티 노하우와 한국 화장품의 뛰어난 우수성을 집약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함이 앞섰지만 하나하나 배우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브랜드를 기필코 성공시켜서 부모님을 한국으로 완전히 모셔와야겠다고 말입니다. 부모님은 며칠간의 한국 여행 동안 너무나 행복해 하셨고, 여기서 살면 정말 좋겠다는 부모님의 말씀이 제 가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저 자신만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한국에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을 단순히 다시 초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에서 저희 가족이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저의 새로운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회를 선사해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기회를 더욱 크게 확장시킬 차례라고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해 마지막까지 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